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7일 오후 이 한국사 교과서, 주로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교과서 지금 고발운동을 벌이고 있는 송혜정, 박은희 두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교과서를 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시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 안 되시는 게 이 영화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교과서에 영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역사니까 기록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영화는 기본 속성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교과서에 영화가 이렇게 많이 실려 있습니까? 어떻게 실려 있어요, 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는 교과서라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가 애들 뭐 4.3 사건이라든지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다 영화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영화로 소개를 한다? 네, 모든 책마다 이렇게 영화를 가지고 뭐 김원봉에 대해서 암살이라는 영화를 소개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화를 소개해서, 아니 무슨 영화가 역사야. 그러면은 역사학자 필요 없고 영화 감독과 시나리오 감독 역사 가르치면 되지. 근데 이제 있는데 이제 이게 아주 이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천재 교육이죠. 예, 예. 천재 교육인데 아예 단원의 첫 표지가 지금 택시운전사. 광주 사태를. 네, 광주 사태.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게 항상 주의하실게요.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이 역사라는 걸 처음 접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역사 교과서에서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사실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역사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더 기가 찬 게요. 이 단원에 이 설명 보시면요. 역사와 만나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 독재와 민주화 운동을 다룬 많은 영화가 제작되었다. 이 중 1980년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는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찾아 감상해보고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자. 아니 이걸 보고 역사를 바로 알고 해야지. 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주간지야 잡지야 뭐 이게 이 영화 말고 또 무슨 영화가 또 있죠? 이제 암살, 김원봉이 나오는 암살. 예. 그리고 저는 보진 않았는데 4.3 사건을 다룬 지즐이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할까요? 예. 뭐 화려한 휴가도 본 것 같은데 저희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1987,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예,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민주화 항쟁에 관한 그런 그 영화들을 주로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는 과장이고 왜곡입니다. 최근에 남산의 불량들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한 20%의 사실과 80%의 판타지를 섞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뭐 김재규를 약간 의인화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역사 조작이었는데 아마 이런 여기 실려 있는 영화도 사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은 재미가 있으니까 우선 영화를 사실이라고 믿지, 그죠? 네네네. 교과서는 뭐 상세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또 아직 그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을 자기네 마음에 맞게.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 범죄자인데 김원봉이 이걸 미화하는 무슨 암살 영화를 신는다든지 화려한 휴가가 여기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광주 사태 때 공수부대가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거짓말이거든.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그걸 보고 사실이라고 믿으면은 정말 이것도 이게 계급 투쟁론자들의 수법입니다. 영화를 왜 중요시합니까? 그러니까 공산국가일수록 영화를 중요시해요. 김정일이도 영화 광이거든. 그 소련도 좋은 영화, 좋은 선전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영화를 통해서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교과서에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을 속여 먹기 위한 수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리고 역사. 영어 보면 우리는 그럼 영화 보면 우리는 우리 교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얘네들은 이 영화가 완전 각이 사실은 확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게 세뇌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예. 그 너무 영화 보라고 안타까워요. 하는 대상 중에 화려한 효과가 적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광주 사태를 취재를 한 사람이니까 그 공수 부대장하고 같이 봤어요 그 영화를. 네. 당신이 이 영화에 나온다고 똑똑해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공수부대는 살인 기계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저 어제 무슨 유대인 학살하는 사람으로 몰아놨거라. 5.18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예. 이 역사 교과서를 아, 봤거든요. 네. 초등학교는 이름이 이제 사회 교과서 안에 뭐 역사나 뭐 경제 이런 게 네. 같이 섞여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6학년 이 역사 부분인데요. 이 근현대사 부분 이렇게 보면은 다 그냥 정치 투쟁사예요. 정치투쟁사지, 저항사지. 예, 그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한테 뭐 언니와 오빠들은 뭐 피로 물들었어요. 총소리가 탕탕탕 예.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전혀 이거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인데 뭐 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또 모르지만 사실이든 어쨌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제가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이런 교과서는 저 도저히 광주 안 사태가 되거든요. 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이거는 이제 4.19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이 5.18 운동에 대해서는 6페이지나 할애됐습니다. 아, 교과서에 너무 많은데 네, 비중이 초등학교 큽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학습 분량이 적은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육- 한마디를 6.25를 다룬 그 양보다 더 많겠네. 아 그렇죠. 네, 제가 그 비교는 안 해봤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줘. 다른 거는 다 6.25는 간단하고 아마 한두 아예 페이지라고. 나오지도 않고 거의 안 다룬 것 같은데 그렇게 고등학교. 하면서 비례가 안 맞네.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5.18 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계엄군. 예, 이게 사진과 함께 예. 이렇게 이제 문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저는 5.18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18 교과서, 영화 예, 교과서. 초등학교. 또 하나가 김원봉 교과서라면서요. 네, 아, 김원봉은 참 있습니다. 저 공산주의자입니다. 우선 김원봉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공산주의자고 네. 항일 운동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정리할 겁니다. 항일 운동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자유 대한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한반도를 공산화 시켜가지고 소련 지배하에 놓겠다는 거거든요. 이때의 공산주의 운동은 전부 다 몽땅 스탈린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또 모택동의 지위를 받았어요. 모택동은 스탈린 부하처럼 행세했으니까 결국 스탈린의 부하들이지 이 사람들은 자주 독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독립운동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네. 항일하고 독립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일본에 저항한 건 사실 일본에 저항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김원봉이라는 이 공산주의자가 무장투쟁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또 영화를 그게 무슨 영화죠? 암살이라는 암살, 영화. 네. 영화 나온 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걸 띄우려고 뭐 국군의 뿌리와 뭐 조선 의용대가 국군의 뿌리라느니 국군의 뿌리라고 역토당토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줄 저도 몰랐어요. 여기 이 교과서는 김원봉 교과서네요. 네, 8종 그렇죠. 다 있습니다. 김원봉 교과서가 이게 난데없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6.25 때 남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전쟁 범죄자 아닙니까? 공산주의자 플러스 전쟁 범죄자를 추앙하고 미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백지 상태인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엉터리 이것은 이 교과서는 조작입니다. 조작. 그러니까 쓰레기가 맞는데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를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먹으면 정신적 독극물이니까 이거 우한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피해가. 네. 근데 김원봉을 사실 저도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전혀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근데 저 작년 그 현충일 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국군의 뿌리라고 하고 또 국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거 추대하니 많이 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갑재 선생님 TV도 들은 것 같고 여기저기서 이제 듣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그 6.25 남침의 3대 전범 중 하나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 이 교과서에는 김원범이가 굉장히 그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싸운 분은 사람으로만 딱 돼 있고 남친 6.25하고는 연결 전혀 안 시켜놨거든요. 그걸 일부러 조작한 거죠. 네네. 그게 조작입니다. 바로 예, 예.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전체성을 보여줘야지 유리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요렇게 해놓고 그 뒤에 6.25 남친 때 요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해해줄 부분이 있지만 예, 그거 예. 뺐죠. 예. 저게 가는 곳에도 없죠. 저 없어요. 딱 한 책이 그 이후에 북한으로 갔다까지만 썼어요. 그걸 무슨 그것도 하세요? 딱 한 책. 다른 데는 오히려 그 임시정부 때 김구와 나란히 앉은 사진에도 꼭 김구, 김원봉 두 사람만 부각시켜가지고 이름표 명찰 달아주고 마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웅시 되는 것처럼 부각시켜놨더라고요. 더구나 김원봉 기술이 뭡니까? 예. 이승만에 대한 기술보다 한 10배 좀 많네. 아유 훨씬 많죠. 10배 좀 어, 우리 이승만 나쁜 대한민국 말만 적어놓고. 독립과 건국 과정의 제1영웅이 제1인물이 네. 이승만 아닙니까? 네. 상해 임시정부 근데 초대 전혀 대통령 그렇지 않게 돼 건국 있어요. 다 뺐어요. 한 뒤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불굴의 노투사고 영향력 면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빼고 네. 거의 뺐네. 여기 거의 뺐네. 빼고 부정적인 것만 그렇지. 하고 김원봉이라는 반역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느닷없이 전에 교과서에는 김원봉이 안 나왔거든. 네.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것도 문재인 홍보물이랑도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니까 알아서 긴 거라고. 이 편집자들이. 네네. 그런 점에서 이건 교과서가 아니고 이거 선제물입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교과서 집필이나 검증에 관여한 사람은 나중에 다 형사처벌이 돼요. 이건 공무원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거고 아마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자 편을 들고 우리 적 편을 드는 건데 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이거는 뭐 블랙리스트, 과거에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지금 징역 2년, 3년 나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징역 10년, 20년 나와야 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도 아직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은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데 이런 교과서 만든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 자, 여기 무슨 시마스 교과서에는 사진을 딱 내놓고 임시의정원 기념 촬영 해놓고 김구, 김원봉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빼고 요 설명서까지 붙여둔대요. 여기. 네네. 저렇게 친절하게 이름표. 김원봉 알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선 의용군 대1항전을 전개하다 이렇게 또 별도로 써주고 완전히 조선 의용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교과서에서 2페이지 차지하려면 이 사람은 절세의 영웅이라 해야 돼. 절세의 영웅. 선생님 이게 또 작은 그림은 또 김원봉이만 또 요렇게 한번 봅시다. 한풀 드릴까? 이것도 진짜. 지금 이거 뭐지? 확대해서. 금성출판사인데 여러 군데 나와요. 무슨 이렇게 예전 왜 대문 그림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다른 교과서인데 이 예.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예요? 금성출판사입니다. 금성출판사 이 악명 높은 예, 선생님 교과서인데 손가락 좀 꼽겠습니다. 예. 여기 또 김원봉 사진을 또 여기 있는 예, 그 뒤에도 가관입니다. 요. 또 있어요. 한참 가서 또 나와요. 또 작은 사진이 대통령도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나 나오고 김원봉이만 동그랗게 쫙 올려서 김원봉이라고 이렇게 해놓는 강조. 거예요. 확대. 강조. 그러니까 완전 한두 김원봉. 페이지가 아니고 여러 군데 여러 페이지 책마다 이렇게. 이건 반역 교과서입니다. 그쵸. 반역을 가르치고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예. 국군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조장입니다. 이거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고발을 하십시오. 고발장을 쓰십시오. 이거는 그냥 호소하는 식으로 안 됩니다. 이거 쓴 사람을 이거 무슨 지필자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저기 뒤에 나오죠. 나옵니다. 지필자 나오고 그 다음에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네.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네. 물론 최종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지. 네. 교육부 장관 그 위에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건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서. 제일 나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조작하는 사람입니까? 네네. 이 지구상에서 역사 조작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김일성 정권이고 지금 아마 중국은 옛날처럼 역사 조작 안 할 거예요. 문재인 정권입니다. 역사 조작,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정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주 잘 발견하셨네요. 아니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가장 채식한 사람이 김원봉이었어요. 책마다 다 나오니까.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네네. 이런 걸 왜 지금 그동안에 야당은 뭘 하고 있었고 네. 그래 신문은 그래 조선일보가 조금 성의 있게 보도하고 나머지는 예. 거의 보도하지 않았지. 예. 여기도 이제 조선일보 그러고 기사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 만든 방송이라는 뭐 KBS 국민의 방송이건 KBS 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데는 왜 이런 걸 가만두고 수많은 교육자가 있었으면 교육자들이 두 분이 이렇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교사들, 교장, 교육감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너무나 진짜 화가 나는 게 학부모들은 사실 생업에 바쁘니까 교육을 그냥 학교에 맡기고 선생님들 믿고 맡겼는데 교과서가 이 지경까지 됐을 때 그 선생님들이 진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저는 이제 교사 바로 그만두게 된 이유가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과서가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데요. 제가 그 이제 2학년하고 이제 1학년하고 비슷한데 그 북한, 남북한 학생의 하루 생활을 살펴봅시다. 이게 저 초등학교 교과서. 네, 교과서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덕, 도덕, 결론. 예, 도덕 교과서인데요. 남북한 학생의 하루 생활 살펴본다는 게 이제 통일 교육 단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나는 세종시에 살아요. 그다음에 이제 윤호는 이제 개성시에 살아요. 이제 여기 남한 북한인데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나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윤호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요. 미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그다음에 윤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똑같죠? 그다음에 이제 남한의 미나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이제 북한의 윤호는 집에서 점심을 먹어요. 집에서 이제 먹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다음에 남한의 미나는 학교를 마치고 악기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개성시에 사는 윤호는 학교를 마치고 공놀이를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딱 공부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아이들이 사실 학원을 부모가 이제 가라고 해서 억지로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북한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안 받으니까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데 그 빨간 그 스카프 있잖아요. 북한의 그 소년단 아이들이 하는 거. 근데 그런 저기를 하면서 이런 뭐 우리랑 비슷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북한의 그 공산당 간부 아이들의 극소수 아이들만 이렇게 받지. 다른 아이들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고 뭐 노동에 시달리고 진짜 탈북자 그 꽃제비 이런 거는 전혀 교과서에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충격을 받아서 그때문에 이제 제가 좀 학교를 그만둔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때가 좀 유튜브 이제 한창 나왔을 텐데 얘들아 책 덮어. 그리고 책 다 덮게 하고 유튜브를 제가 틀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틀어서 꽃제비 그거 다 찾아가지고 보면서 북한 어린이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이런 아이들 우리가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평화통일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구해주는 그런 통일을 해야지 않겠냐고 그렇게 가르친 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생활 모습을 이제 차이점, 아까 이제 비슷한 점을 얘기할 때도 이 북한 중심으로 썼잖아요. 아이들이 북한이 더 좋다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게끔.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생활 모습을 찾아봅시다 해서, 남한은 어린이날이 한 번 있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어린이를 위한 날이 2번 있다고 돼 있어요. 북한은. 네. 거기에서 선전선동할 때 뭐 김정은이 어린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뭐 동영상 나오잖아요.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녀요는 이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일하는 곳을 스스로 찾아요. 그 다음에 남한이 일하는 곳을 스스로 찾아요. 북한은 일하는 곳을 정해주어요. 그리고 모르는 애들은
일하는 것도 책임져 주는구나 그렇죠. 북한은 국민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년단 간부를 선생님이 정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투표하는 거 그걸 이제 차이점을 해놓고 그리고 여행을 가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행의 자유가 없는 거다. 근데 선생님들이 정교정 선생님들이 이거를 얼마나 설명을 제대로 할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5월 5일 하루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뭐 여행 자유롭게 다니 이렇게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 저는 너무나 이거는 이제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린이들 1학년 아이들이거든요. 1학년부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6학년 도덕책입니다. 그 6학년 도덕책인데 그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나타낼 때 이제 서로를 인정하자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런 상태인데 지금 서로를 인정한다는 게 진짜 말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정부를 인정하고 걔네 체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통일에서는 남북한 의회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 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여러 제도와 기구들을 통합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룹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혹시 연방제 통일을 이런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게 궁금해서 충분히 여쭤보고 볼 수 있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는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거거든요, 바로. 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말은 북한에서도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정부가 구성되면은 그 정부와 통일을 논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빈장 완화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북한 국민들이 뽑은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 동독 공산당하고 통일 논의 안 했어요. 전제 조건을 걸었다고. 투표를 해가지고 민주정부를 만들어라. 그럼 그 민주정부와 우리가 통일을 한다. 우리의 헌법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합제 통일 방안인데 남한의 연합제 통일 방안이나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나 이게 다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은 간단해.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라는 것은 자유통일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을 자유민주국가로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념을 하나로 만드는 게 통일 아닙니까? 남북한의 분단은 같은 민족인데도 이념이 달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통일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로 통일하든지 그건 공산하고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빼고 이런 식으로 공통점만 이렇게 자꾸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울역에서 기차가 두 개가 이제 출발하는데 하나는 평양으로 가고 하나는 부산으로 가는데 요게 서울에서만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요걸 묶어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럼 발차하면은 하나는 북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가지고 갈라질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눈가림이 눈가림. 그러니까 통일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통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떤 통일이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섞자는 통일이거든. 이게 가능하냐 이게. 그럼 통일이 아니지.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 반헌법적인 반헌법적인 통일이고 반사실적인 통일. 네네네. 반헌법 반사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이런 통일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거예요. 네네. 이건 이론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항상 사람은 경험에 따라서 해야지 이론에 따라서 뭘 하면 항상 어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선생님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제 분석까지는 되는데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 바탕하고 뭐 차이 없이 교과서를 기술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는 분이 지금 저처럼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 예. 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다 가르쳐 버리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뭐 생각 없이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흐리멍텅한 걸로 넘어가 버리지. 예. 그럼 좋은 게 좋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이거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되는 머릿속에 공산당하고 뭐 손잡고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젊은 모습이 생기는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과 예. 이런 걸 가지고 합의한 게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 그리고 노무현, 김정일의 14선언,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이 다 요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잘못되니까 교육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말씀입니다. 그 일반 검인정 교과서는 이제 교육부에 저희들이 항의를 하면 그거 출판사들이 그렇게 한 거다 뭐 그런 필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이거는 교육부에서 만든 딱 한 가지 교과서입니다. 교육부 입장이거든요. 근데 교육부 입장이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교육부 입장으로 딱 만들어 놓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과서 중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출판사 핑계대고 뭐 필자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이거 보면 완전히 자기네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반헌법적인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지는지 이건 정말 아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남북한 어린이의 공통점을 비교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교육부에서 만든 단 한 가지 그렇죠. 전국의 어린이들 다 똑같은 저거는 이런 교과서. 과정에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선악 구분이 없습니다. 그죠? 학생들에게는 뭐가 나쁘다 이거 가르쳐야 될까? 네네네. 선악 구분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다. 피하 구분이 없어. 네. 그러니까 진위 구분과 선악 구분과 피하 구분을 다 마비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공동체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네. 김일성 세력은 민족 반역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의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어린이를 포함해서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노예 해방으로서의 자유통일을 해야 됐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네. 우리 헌법에는 다 잘 돼 있어. 헌법은 국가 의지로서 1조, 3조, 4조를 합쳐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사보타지 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교과서입니다.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의감, 인간의 도덕률을 위반하는 그러니까 이게 폐륜적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받은 아이들이 김정은 보고 귀엽다고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사실 교과서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이 반공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혐오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그 판문점 비어 있는 사진을 보면서 모든 그 총기와 무기를 다 없애고 그 조용한 그 군인들 다 없앤 판문점을 굉장히 뭐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그게 얼마 저희가 한 서너 달 전에 저희 아들이 그 군대 훈련소를 다녀왔어요. 이제 훈련소 나오는 날 막 이제 장난친다고 군대에서 막 그 외웠던 거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로 적어놨어요. 하도 기가 차서. 그러면서 걔가 한 말 중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북한은 평화 통일의 대상이자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이중적 대상이다. 지금 외운 거예요. 훈련소 막 나와서. 적은 국익 또는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 듣고요. 제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교육도 그렇고 군대도 이러면은 도대체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지금 저렇게 가르치는데 이 군대에서 하는 정확 거야. 표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야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이렇게 써야지. 아니 근데 지금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란 말에 두 네네.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북한 주민은 평화 통일의 대상이고 네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써야지. 네네. 북한 해놓고 북한이 양쪽인데 어느 네네. 북한이란 말이에요. 예예.
이러면은 사람 머리만 헷갈리게 만들지. 왜 그렇게 적이라는 분명하게, 개념이 없더라고요. 분명하게 설 수 있는데 안 네네네. 하는 이것도 우리 국군이 네. 지금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좀 이렇게 감싸주려고 만드는 꾀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머리 굴리죠. 근데 교과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로서 아직 통일된 국가 아니고 분단 국가에서 야 이렇게 애들 배워서 나오면은 이 반공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혐오를 하고 우리가 받았던 반공 교육을 아주 강요당하고 세뇌당한 것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우려가 좀 많이 됐어요. 그것도 아까 처음 설명했듯이 이 정권의 속성 그리고 교과서 집필자의 속성이 계급투쟁론 민중사관에 입각했는데 민중사관에 입각하든 뭐든 이게 다 계급투쟁론이 공산주의와 거의 동의어거든. 네네. 이 교과서와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사상에 공산주의와 친한 사상 또는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주체사상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과서 만든 걸 주도한 것 아닙니까? 네네. 그걸 내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급투쟁론이라고 그래요. 아니 계급투쟁론은 공산주의하고 사촌인데 뭐 그 사람들이 쓰면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도록 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저 사람 계급투쟁론자들이 만든 교과서라고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이게 다 풀려버립니다. 다 풀립니다. 근데 저희 나라 그걸 자꾸 인정 안 하고 예, 예.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좋은 말로 역사를 왜곡했다 해가지고 그걸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거든. 하도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니 김일성파가 대한민국 조정실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네. 자꾸 다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막 돌려가면서 한다고. 김일성파가 주도권을 잡아서 교과서 만들어 버리면 이런 교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한민국적인 교과서잖아요. 그렇게. 반대한민국, 친북한 노동당 정권, 반북한 주민, 반일, 반미, 친북한 이렇게 된 거죠. 친중국 이렇게.